그렇다면 자체 풀피먼트 서비스 운영 및 확대 방식의 쿠팡의 경우를 보면은 아마존 물류 시스템 FBA 풀피먼트 바이 아마존을 착안해서 구성했는데 CFS라고 쿠팡에서 부르고 있죠. 그래서 쿠팡 풀피먼트 서비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00여 곳 이상의 CFS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전국을 CFS 10km 이내에 두는 것이 목표입니다. 마켓컬리의 경우에 국내 신선식품 대표 주자이죠. 그래서 2021년 1월 기준 총 4개의 물류센터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국내 최대 규모의 신선식품 전용 물류센터인 김포 물류센터가 건립됨으로써 일평균 주문량 처리량 2배가 확대됐고 CJ 대한통운과 제휴를 통해서 새벽 배송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 이 새벽 배송도 수도권에서 남부권까지 확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쿠팡의 새벽 배송과 마켓컬리의 새벽 배송 간의 샛별 배송이죠. 간 대결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풀피먼트 기업 사례 분석입니다. 지난 2020년 온라인 시장 거래액이 161조 원을 가뿐히 넘겼고 올해에도 두 자리 성장을 이어갈 전망인데요. 한국 이커머스 시장 규모는 전 세계 4위 수준이라고 합니다. 온오프라인을 통합한 전체 리테일 시장 규모 대비 이커머스 시장 비중은 한국이 35.8%로 1등이라고 하죠. 이렇게 이제 풀피먼트 서비스가 부각되고 있는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한국의 가파른 이커머스의 성장 비결이 어떤 것일까? 그것은 기업들의 치열한 물류 서비스 경쟁과 혁신이 가파른 한국의 이커머스 성장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은 그렇습니까? 한국은 왜 신속한 물류 서비스를 통한 혁신 성장이 가능할까요? 우리나라가 좁은 국토 면적에 비해서 많은 인구가 밀집해 있기 때문입니다. 풀피먼트 서비스 이커머스 기업들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인프라로 인식되고 있는 것도 주요한 이유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풀피먼트 서비스를 인프라로 생각하고 있는 것 때문에 쿠팡과 마켓컬리의 경쟁력인 로켓 배송이라든가 샛별 배송이 가능하게 됐다고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림과 같이 풀피먼트 서비스라면은 이렇게 피킹, 패킹, 딜리버리, 교환, 환불 등 대형화, 자동화, 통합 물류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을 때 풀피먼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여기 나와 있는 그림과 같이 우리가 배송에만 치중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배송 앞 단계의 시스템들이 통합화되고 간소화됐을 때 풀피먼트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될 내용이라고 봅니다. 국내 풀피먼트 시장 규모는 2020년 1조 8,800원이었던 것이 내년에는 2조 3천억 원으로 급속한 성장이 전망되고 있는데 이것은 풀피먼트 서비스의 중요성의 척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최종 소비자에게 상품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라스트 마일 델리버리, 마지막 구간 배송, 고객과의 접점 등 창고의 물리적 공간뿐만 아니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만이 그리고 또 최신 기술에 접목한 물류 시스템이어만이 풀피먼트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커머스 기업들의 풀피먼트 서비스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죠. 첫째는 보다 적극적으로 풀피먼트 센터를 확장해서 물류 전반을 내재하느냐, 즉 자체 풀피먼트 서비스 운영 및 확대 방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제3자와의 협력을 강화하느냐, 즉 풀피먼트 사업자들과의 협력 강화 방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체 풀피먼트 서비스 운영 및 확대 방식에는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쿠팡이 있고 마켓컬리, 쓱닷컴, 이베이코리아 등이 자체 풀피먼트 서비스 운영 및 확대 방식에 속하고요. 네이버라든가 11번가 GS 홈쇼핑 등은 풀피먼트 사업자들과의 협력 강화 방식에 속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체 풀피먼트 서비스 운영 및 확대 방식의 쿠팡의 경우를 보면은 아마존 물류 시스템 FBA 풀피먼트 바이 아마존을 착안해서 구성했는데 CFS라고 쿠팡에서 부르고 있죠. 그래서 쿠팡 풀피먼트 서비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00여 곳 이상의 CFS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전국을 CFS 10km 이내에 두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
대구, 광주, 대전, 충북 음성, 제천, 경북 김천, 경남 함양 등 7개의 첨단 물류센터를 추가로 건립 중에 있는데요. 지난 3월에 뉴욕 증시 상장 이후에는 완주, 김해, 창원, 청주시 등에 총 8천억 원, 약 1조 원 규모의 대형 물류센터 건립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 또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을 로켓 배송 생활권으로 만드는 게 목표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물류센터 인근 지역의 소상공인 대상 마켓플레이스 입점을 지원하고 또 판매자들의 대거 유치가 의도입니다. 주요 목표입니다. 마켓컬리의 경우에 국내 신선식품 대표 주자이죠. 그래서 2021년 1월 기준 총 4개의 물류센터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국내 최대 규모의 신선식품 전용 물류센터인 김포 물류센터가 건립됨으로써 일평균 주문량 처리량 2배가 확대됐고, CJ 대한통운과 제휴를 통해서 새벽 배송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 이 새벽 배송도 수도권에서 남부권까지 확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쿠팡의 새벽 배송과 마켓컬리의 새벽 배송 간의 샛별 배송이죠. 간 대결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또 연내에 상장하겠다고 기업 상장 계획도 발표됐는데, 상장을 통한 조달 자금은 물류센터와 기술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체 풀필먼트 서비스 운영 및 확대 방식에 신세계그룹의 통합 온라인몰 쓱닷컴도 포함되는데요. 쓱닷컴의 경우는 투트랙의 전략을 구사하고 있죠. 하나는 네오를 활용하고 있고, 하나는 PP센터, 피킹 앤 패킹 센터를 활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오는 2024년까지 7개로 확대할 전망인데, 제가 보기에는 좀 실행이 불가능할 거로 보입니다. 주문부터 80% 이상 자동화 설비가 구축되어 있고, 또 네오 003은 온라인 스토어 역할의 개념으로 컨셉이 바뀐 상황입니다. 또 PP센터는 전국 이마트 매장 115곳에서 운영 중인데, PP센터가 쓱닷컴 주문의 40%를 처리하고 한다고 합니다. 또 네이버와의 협업을 통해서 쓱 파트너스 오픈마켓을 오픈했고, 비수도권에서의 새벽 배송을 확대 예정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커머스 시장에서 몸집 키우기가 되는 건데, 네오 추가 건립도 지금 계획은 하고 있는 거죠. 또 매장형 물류센터도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요. 자체 풀필먼트 서비스 운영 및 확대 방식에 있어서 이베이 코리아도 포함이 되는데, 이베이 코리아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쓱닷컴, 지금 이마트에 인수가 된 거죠. 그렇지만 오픈마켓형 풀필먼트 플랫폼인 스마일 배송을 계속 운영 중에 있고요. 상품 가격의 5% 수수료 수익, 그리고 스마일 배송 거래액이 2019년 대비 2020년 약 70% 증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이커머스 기업 운영 물류 서비스는 거의 유일하게 손익분기점에 근접했다고 합니다. 동탄, 배감, 인천 세 곳에서 물류센터를 운영 중인데, 최근 오픈마켓에 입점한 신선식품 판매자의 물류센터에서 바로 상품을 출고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길 배송 물류 서비스 셀러플렉스를 런칭했고요. 그간 자체 콜드체인이 없었는데 셀러플렉스를 통해서 신선식품 시장에서 배송 경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스마일 배송은 판매자의 제품 보관이나 주문 처리, 포장, 배송, 고객 등의 고객문의 응대 등 일련의 물류 프로세스를 종합적으로 대행해주는 서비스로 각기 다른 판매 고객 물품을 한꺼번에 취합해서 이길 합배송하는 것을 스마일 배송이라고 하고요. 참고로 GS 홈쇼핑은 GS 리테일과의 합병 후에 풀필먼트 서비스 강화에 나서고 있는데요. 여러 형태의 배송을 수행할 수 있는 물류센터를 신규 오픈하거나 자체 전담 배송망을 활용해서 수도권 당일 배송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파크도 사내에서 풀필먼트 도입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